안녕하세요. 중개사도 못 믿겠다. 집주인도 못 믿겠다. 여윳돈이 있어도 전세 대신 월세로 가겠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빌라 전세 시장에 사기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빌라 전세 사기를 당할까봐 극도로 공포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로서 역할을 안 한 거죠. 못했다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문재인 정부 때 저 부동산 사기, 전세 사기를 판을 깔아준 게 누굽니까? 무분별하게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감정가의 150%를 대출해준 그 기준을 만든 게 누구냐라는 거죠. 그 당시에 나라를 책임졌던 관료와 대통령과 총리와 모든 정치인들이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나쁜 놈들이죠. 직접적인 사기를 친 놈들은 확신범인 거고, 그 나머지 이들은 뭡니까? 동조를 했던 공범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스스로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중개사도 안 믿고 집주인도 안 믿는 거죠. 그리고 전세보다 철저히 월세로 이제 바뀌어갈 것 같은 거죠. 전세 시장의 불신이 더 커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한 게 벌써 5%에서 10%로 이제 늘었답니다. 뭐 전세 거래나 전세값도 대폭 떨어졌죠. 나중에는 보증금을 늘리는 뭐 반전세도 많이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물론 전세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일은 없겠죠. 하지만 집주인을 불신하는, 중개사를 불신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 전세를 비선호하는 모습들은 계속 확산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건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만든 예정된 사건들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함부로 큰 돈의 전세는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어떻게 상황이 뒤집어져 가지고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이제 정부의 말도 믿어서도 안 되고요. 회사의 말도 믿어서도 안 되고, 중개사나 집주인이나 가까이에 있는 이웃의 말도 함부로 믿지 않는 게 안전해지는 길인 것 같습니다. 덜컥 믿었다가 나중에 다 뒤집어 쓰는 건 누굽니까? 제 자신인 거죠. 세상을 그렇게 불신의 눈으로 보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의심병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과도하게 돌다리를 두드려 본다라고 얘기를 듣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우리의 목숨줄이고 우리의 생명줄이지, 없어도 되고 있어도 그만인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스님이나 아니면 신부님이 될 것 아닌 이상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꼭 필요한 필수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결과물이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인생을 구질구질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냐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많지만, 뭐 영화나 드라마에나 보면 부자들이 아주 우아하게 대저택에서 뭐 가정부가 해주는 음식 먹으면서 이렇게 우아하게 차 마시고 뭐 그림 그리고 뭐 보통 사람이 아닌 저 고위층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좁은 방에서 허덕이면서 통장 창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한숨 쉬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세를 5억이다 10억이다 쉽게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전세 5억 10억 사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될까요? 아니죠. 가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지난 몇 년 사이에 전세자금 대출을 5억도 해주고 7억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데도 고액 전세를 팍팍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비정상이 너무 심해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빚을 또 맞고, 빚으로 끌어올린 집값이 또 사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그 생활을 빼앗아갔죠. 제 요즘에 숨뜨숨뜨한 게 뭐냐면, 회사 동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는 지하철 연착, 사람이 뛰어들어가지고 지하철이 연착됐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듣습니다. 겁나는 거죠.
어떤 사고는 언론에 나오고 어떤 사고는 뉴스에도 안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래저래 안 좋은 얘기들을 의도적으로 언론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 한들 실제로 벌어지는 일 자체를 아예 다 막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사람들의 이제 전에 오는 얘기들이든 아니면 뭐든 간에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 꽤나 상황이 많이 안 좋은가 보다. 이런 것들요. 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붙어 있어라. 어떻게든 버텨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죠. 주식 해가지고 2억이 5천만원 되고 1억 5천원 날려먹었지만 그래도 버텨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버티면 나중에 꽤 오랜 시간이 지나면 뭐 회복되는 시기가 오겠죠. 부동산도 버틸 짓은 버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버틸 짓은 버티는 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불법 빼고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빠져나오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처럼 쉽진 않은 것도 잘 알고요. 여윳돈이 있어도 전세 대신 월세로 들어간다. 이 말이 어쩌면 좀 이 지금의 현실을 대변해주는 뉴스 제목 같다. 중개사도 집주인도 못 믿겠다. 요 얘기도 좀 우리한테 이제 전달해주는 이 메시지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함부로 믿지 말라는 거죠. 안 믿는 게 당연하다. 라고 저도 이제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게 못 믿고 어떻게 사냐라고 하지만 믿었다가 엉망이 되는 걸 우리는 많이 봤죠. 세월호 사건 때 뭐라 그랬습니까?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던 사람 다 죽었죠. 충격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당하고 사기당한 놈을 나쁜 놈 취급하고 병신 취급하죠. 사기를 친 놈은 뻔뻔하게 다니고요. 당한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삽니다. 보이스피싱이든 아니면 뭐 사업 사기든 뭐든 말이죠. 이게 이 대한민국 왜 이 모양이냐라고 하지만 나라가 사기꾼이고 업계가 사기꾼이고 주식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나 중개사나 집주인이나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이용해먹고 뒤통쳐서 사기치려고 하는 놈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세보다는 월세가 나을 것 같고요. 함부로 누군가를 믿고 그냥 확인 안 하는 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에 뭐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죠. 충격입니다. 앞으로 전세 관련해서는 대폭 줄어들 것 같고요. 뭐 이래저래 안 믿는 의심하고 직접 확인해보는 그런 삶의 태도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요. 앞으로도 과거에도 의심하고 직접 확인하는 삶의 태도만이 자신의 삶을 가족의 삶을 지켜주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